자, 결합의 극성 파트는 우리가 배웠던 화학 결합 있지. 이걸로 인해서 뭐가 뭐로 바뀌었냐? 우리가 말하는 원자가 뭘로 바뀌었지? 물질로 바뀌었어. 네. 이때 이 중간의 과정에 화학 결합이 관여하잖아. 결합은 세 종류의 결합이 돼 있어.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과 금속 결합이잖아. 근데 이 물질이 될 때 결합의 극성이라는 건 그 중에 누구냐? 바로 분자. 얘를 찾기 위한 설명이거든. 근데 이 중에 우리가 이런 걸 본 적이 있어. 자,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의 가장 큰 차이. 어떤 원소의 부재. 자, 금속 원소가 있고 비금속 원소가 있다고 보자. 네. 이때 이온 결합은 둘 다 있었지. 공유는. 이건 자, 이거를 여기 설명이 가능한 거야. 실제로 이 밀리컨이라는 사람, 플링이라는 사람 두 사람이 다 음성도를 제창을 하고 그 음성도에 의해서 전자쌍의 편재현상을 설명을 했거든. 그래야 바로 결합의 극성과 이온 결합성을 설명할 수가 있어.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음성도라는 것 자체가 두 원자가 이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기래. 음성도라는 게. 그러면 상대적 힘이 세기 때문에 단위가 있어 없어? 없다는 거지. 단위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상대값이기 때문에. 그럼 누굴 기준으로 보았느냐? 플로린. 얘가 기준이야. 또 하나. 얘는 화학 결합을 이루어야 전자쌍을 당기든 밀든 할 거 아니겠어? 근데 18족은 결합에 참여 안 해. 안 하지. 그래서 없어. 하지만 4주기, 5주기에 18족은 또 있어, 애들이. 덩치가 크고 질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주기용 주율배에는 18족은 음성도가 빠진다라는 거 꼭 기억해. 그럼 우리가 공유결합, 이온결합에서 금속 원소가 포함이 되면 이온결합. 이게 100% 가물이잖아. 공유결합은 금속 원소를 포함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직관으로 구별하는 법을 배웠다면 여긴 정식으로 배우는 거야. 자, 이 전기음성도는 여기 대표값으로 써놨는데 사실은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요 사이에. 여기 CL이에요. CL은 여기 보는 것 같이 3.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폴링의 전기음성도 바뀌는데 2010년 중반 정도에 이게 바뀌었어. 유효수자 둘째 자리로 대학교 가면 그걸 배울 거야. 질소는 3.04, 염소는 3.16 정도 돼. 그러니까 염소가 더 센 거지. 지금은 얘들의 주기성에서 교과서에 이렇게 틀렸기 때문에 이걸로 시험에 출제가 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같은 주기를 볼까? 누굴 보느냐? 2주기를 먼저 봐봐. 2주기. 리튬부터 시작해서 플로린까지. 번호가 하나 증가할 때마다 음성도가 0.5씩 증가할 거니까. 플로린이 4.0이 기준이거든. 그 옆으로 갈 때마다 0.5씩 준다는 얘기가 돼. 그래서 3번 리튬까지 가면 1.0이 돼버리는 거야. 자, 이제 2주기는 이런 규칙성이 있었으니까 3주기는 어떤 규칙이 약간의 좀 뒤에서 예외가 있는데 11번 나트륨부터 15번 인까지 0.3씩 증가해. 그래서 이제 15번 인까지 왔을 때 비로소 2.1인데 그때 황으로 가면서 0.4. 그러면 2.5지? 황에서 염소로 가면서 0.5. 그러니까 결국 뭐야? 0.3씩 증가하다가 15번부터 16번 갈 때 0.4, 16에서 17 갈 때 0.5. 요렇게 음성도가. 그럼 결론이 뭔가? 이렇게 따지면 리튬보다 나트륨이 또 적어. 0.3으로. 자, 이건 어떤 의미를 의미할까? 플로린과 가까울수록, 반대로 말하면 플로린과 멀수록 음성도는 작다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따지면 가장 대각선이 누구? 프란슘이 87번 프란슘이 제일 음성도가 작다는 결론이 나와. 제가 0.7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원소들, 밝혀진 원소들은 음성도가 0.7에서 4.0 사이야.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봐. 같은 주기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쓸 수 있어. 원자 번호가 커지면 유효핵전화가 커진다고 이 단어에서 배우잖아. 유효핵전화 커진다. 그러니까 음성도 커졌지.
그럼 같은 쪽에서도 번호가 커지면 유액전화가 커지잖아. 근데 음성도는 어떠니? 줄지. 그러니까 유액전화가 커지면서 음성 커진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야. 그냥 플루린과 가까울수록 가장 무난한 표현이다. 알겠죠? 그래서 족에서는 번호가 작을수록 음성도가 큰 거고, 죽에서는 번호가 클수록 음성도가 크다라는 설명이 플루린과 가까울수록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음성도는 플루린과 가까울수록 증가한다는 표현. 그러니까 원자 번호가 클수록 크다는 둥, 유액자가 클수록 크다는 둥, 이런 말에 속지 마. 알겠죠? 자, 이런 전기 음성도는 모든 원소들이 여기서 같은 애들이 존재를 하거든. 보면 예를 들어 탄소가 2.5인데 황도 2.5, 질소가 3.0인데 염소도 3.0이고, 교과적에서는 이런 걸 내기가 어려운 거야. 원래는 엄밀하게 달라. 그래서는 모든 원소는 음성도가 달라라고 봐. 모든 원소는 음성도가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얘를 임의의 원소 기호라고 잡는다면 속지 말아야 될 게 누구였냐? B하고 C겠지? 저건 궁소탄소가 아니다. 임의의 원소 기호이기 때문에 진짜 조심해라. 여기 날아간다. 그러면 이렇게 결합을 표현했다. 이 선이잖아. 선, 공유결합. 그럼 이거는 음성도차가 0이 아니다라고 보여줍니다. 0이 아니잖아. 0인 건 어떤 게 0일까? 이런 애들이 0인 거야. 이런 애들. 그지? 0이라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계가 동일하다. 그럼 전자쌍이 어느 한 곳으로 치우칠까? 그대로 평형을 유지할까? 평형이겠지? 그래서 얘들은 전자쌍 편재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자, 이런 경우 여기다가 내가 전기 음성도를 적어주는 거예요. 출제자가 전기 음성도가 예를 들어서 A가 제일 크고 B고 C 이렇게 써졌다. 그러면 전자 구름은 어디 쪽으로 치우칠까? 당연히 A 쪽으로 치우친다. 이걸 쌍극자 모멘트라고 한다. 이쪽으로 치우친다. 치우치면 중요한 건 이거야. 치우친다는 거지 빼앗았다가 아니거든. 구름이, 전자구름이 그쪽으로 편제되어 있다는 얘기지 완전히 전자 한 쌍을 가져갔다가 아니거든. 그럼 얘를 우리가 부분전하라고 이제 델타라고 표현하거든. 어차피 전자구름이 공동으로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한쪽이 이런 절대값을 갖는다면 한쪽은 똑같은 절대값을 가질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걸 델타라고 부르는데 이 델타값은 음성도차가 어떨수록 큰 값으로 나올까? 클수록. 차이가 클수록 심의색이 격차가 크니까 편제가 잘 되겠지? 하지만 완전히 뺏어간 게 아니잖아. 그래서 1보다는 작아, 델타는. 완전히 뺏어가면 마이너스 1이겠지만 그거보다는 작은 값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음성도차가 다른 원소가 공유를 하게 되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불러. 하지만 같은 원소끼리 공유결합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무극성이라고 부르는데 중요한 건 여기 선 하나를 더 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극성 공유는 몇 개다? 2개다라고 하면 돼. 숫자를 세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면 된다. 이게 바로 음성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자구름의 편재 현상을 먼저 설명을 해야 나중에 우리가 배웠던 분자 구조에 가서 그들의 분자 구조가 왜 얘가 입체인지 평면인지 결합각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 기본적으로는 모든 원소는 전자의 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가 다르다. 근데 가만히 보면 그럼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는 뭐에 비례합니까? 많아요. 그 원자의 반지름도 비례하고요. 반지름이 작을수록 당길 수 있는 힘이 세니까. 그 다음에 그 핵의 양성자의 그 저는 숫자, 그러니까 그걸 보고 통칭해서 우리가 핵전화라고 하죠. 핵전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핵전화 셀수록 전자에서 구름을 당기는 힘이 세니까. 알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음성도를 판단한다. 자, 전기 음성도라는 게 판단을 했더니 지금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의 세기인데 가만히 보니 대부분 비금속들이 음성도가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음이온화되는 성질이 강한 애들이
음성도가 비교적 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위치가 안 됐죠? 자, 이제 무극성 공유와 극성 공유를 설명하게 됩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 무극성 공유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는 거지. 음성도 차가 서로 얼마인 거? 0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핵이 있다. 여기에 이렇게 전자구름을 갖는 애하고, 여기 핵이 있다. 전자구름을 갖는 애가 서로 결합을 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편제가 없다. 전자구름에 편제가 없다. 근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같이 서로 다른 원소가 결합을 한다. 서로 다른 음성도가 서로 다른. 그러니까 음성도가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어려워. 그러니까 쓰나 마나야. 무슨 말일까? 그냥 서로 다른 원소면 음성도가 다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결합을 했어. 결합을 하면 이때 자, 작다고 전자구름이 작다고 음성도가 약하고 전자구름이 크다고 음성도가 큰 게 아니야. 이거는 뭐 보면 오히려 같은 쪽이면 전자구름이 작을수록 더 음성도가 컸다는 거지. 준다는 거예요,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B라면 음성도가 A가 더 세다라고 한다면 얘들의 전자구름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뭐야? 치우치라는 거지, 이쪽으로. 편제가 돼서 얘가 부분전환을 뭘 띄고 음을 띄고 얘가 양을 띄는 그림.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전화를 보면 알 수 있어. 전화가 부분전화가 음전하다 그러면 음성도가 왼쪽이 세구나. 그치? 근데 이런 그림이 아니라 얘들이 이렇게 결합할 수도 있거든. 결합을 했는데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 거야. 구름이 편제가 된 게 아니라 뺏긴 거야, 이건. 알았어? 이 그림은 전자구름을 서로 공유하잖아. 근데 얘는 어때? 끊어졌지. 그러면 이건 무조건 뭐다? 얘가 음이, 얘가 양이. 만약 음성도가 이런 식으로 크다라고 적정한다면, 그런데 이렇게 되었다. 그럼 얘가 음이온이고 얘는 양이온. 이건 이온결합을 표현한 거야. 전자구름이 독립적으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 그거는 전자를 빼앗겼고 뺏었다라는 표현이거든. 알겠지? 자, 이런 건 무극성 공유의 전자구름 표현이고 극성 공유의 전자구름 표현인데 이건 이온결합의 표현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공유라고 부르는 것들, 비금속과 비금속은 음성도가 좀 큰 것들 사이의 관계잖아. 그런 애들은 전자를 완전히 빼앗지도 않는다는 거죠. 전자구름이 편제가 돼서 전자구름의 편제에 의한 부분 전하가 형성되면 극성 공유라. 형성이 되지 않으면 무극성 공유라. 그럼 이 둘이 공존할 수도 있나요? 공존하는 것도 있다. 그게 화합물이에요. 알았지? 둘이 공존하는 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중심 원자 2개짜리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니들이 배운 것 중에 6개 있다고 그랬죠? 네. 765, 543 그죠? 기억하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는 쌍극자 모멘트가 무엇이냐? 봐요. 극성 공유 결합을 하게 되면 부분 전하가 음전하 쪽으로 형성이 되면서 거기에 전하의 흐름에 해당되는 값이 출현하게 돼. 그거를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 그럼 우리가 쌍극자라는 표현이 뭐냐? 바로 이런 걸 쌍극자라고 그래. 이런 걸. 전자구름이 뭐 편제가 돼서 생기는 현상. 전자구름이 편제가 돼서 자, 크기는 같지만 부호가 반대인 두 원자핵 사이에 일어나는 전하를 쌍극자라고 불러요. 이 쌍극자는 물리학에서 보면은 저거랑 똑같은 정전기 유도라. 근처에 가져가면은 가까운 곳은 다른 전하가, 먼 곳은 같은 전하가, 우리가 치우면 다시 원이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쌍극자가, 거기서 말하는 쌍극자와 차이는 얘는 그 결합이 깨지기 전까지 계속 고유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뭐 정전기 유도는 그냥 치우면, 대전체를 치우면 다시 원위식으로 돌아오잖아. 얘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그 유지값을 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 여기서 보면 쌍극자 모멘트 값을 구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죠? 쌍극자 모멘트를 구하는 방법인데 이걸 절대 여러분들 시험에서는 구하는 거 안 나와요. 알았지? 그럼 우리는 이 표시만 배우면 된다. 자, 여기 있는 예를 들어볼게. 이렇게 화살표를 향하는 건 음성도의 표현이야. CL이 커 수소가 커. 딱 보니까 CL이 크다라는 표현이고요. 뒤를 끊어준 건 얘가 벡터라는 뜻이에요. 벡터는 길이가 있고 그 길이가 크기잖아요. 또 방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자구름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니까를 보여주는 그림이죠. 그래서 그쪽 방향이 부분전화 음을 띠고 저 출발점 쪽이 부분전화 양을 띱니다. 그럼 이 쌍극자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지느냐? 자, 두 전하량이 각각 플러스 Q, 마이너스 Q, 어차피 크기 똑같고 전하는 안 되잖아. 라고 했을 때 Q 값을 갖다 대입합니다. 거기에다 이 원자핵 간의 거리. 알겠죠? 어를 곱하면 당연히 이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일 거고 이 얼의 단위는 미터가 되어서 쿨롱미터. 요게 단위예요. 뭐 여러분들 구할 일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 얘들을 바이어스라고 표현하거든. D라고도 표현합니다. 얘들 단위를. 근데 사실 거리에 따른 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 전화량이 있죠. 부분전화. 응? 얘는 음성고차가 어떨수록 크겠어요. 차이가 클수록 크겠죠. 그래서 제일 큰 애는 비금속에서 플로린과 수소예요. 플로린이 4.0이고 수소가 2.1입니다. 제일 작아요. 비금속 중에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를 우리가 그릴 때는 분자 구조를 예측할 때, 부분전화를 표현할 때만 쓰는 건데 이거를 얘들이 잘 공부하다가 나중에 분자 가서 헷갈리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무슨 혼성이야? 무슨 혼성 오비탈을 설명하면? S. P? 잘했어요. 이런 거 sp3 혼성이라고 해요. 그럼 이거 입체의 어떤 면이에요? 잘했어요. 여기까지 좋아요. 그런데 입체인데도 얘가 대칭이라고 배우잖아요. 얘를 대칭이라고 배우잖아요.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요. 두 개는 같은 면에 있고 하나가 앞으로 하나는 뭐로? 뒤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얘가 왜 대칭이냐라고 한다면 탄소, 수소, 전기음성도 누가 할까요? 탄소가 근데 수소는 맨날 작아요. 그러면 이렇게 쏠리겠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쏠리겠죠. 이걸 쏠리게 하면 더 표현이 좋긴 한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입체가 합이 0이다.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다. 그래서 얘는 대칭이다. 그냥 무극성 분자다 라고 표현할 때 이 모멘트를 이용합니다. 근데요, 이 탄소는 부분전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중심원자 탄소는. 중요합니다. 지금 쌍극자 모멘트가 있잖아요. 있으면 무조건 탄소는 마이너스의 부분전화가 있는 겁니다. 수소는요? 플러스의 부분전화가 다 있는 거라고 이렇게 있는데 전체 전화의 합이 0이 되는 대칭형이다라고 부르죠. 무조건 이 분자는 쌍극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전화는 있다는 거죠. 쌍극자 모멘트 때문에. 그거를 애들이 많이 틀린다. 자, 세 번째. 3원자 이상의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를 표현하는데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 문제는 뭐냐면 이게 여기에 3개 이상의 원자로 이루어진 분자에는 반드시 중심 원자가 있다 이런 얘기가 써있고 극성 분결합이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거든요. 이 말을 달게 표현하면 중심 원자가 하나인 애들의 화합물은 100% 무극성 공유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을 좀 바꾸면 문제가 되게 쉽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예를 표현해 볼게요. 몇 원자 원자입니까? 이거 3원자고요. SP 혼성이에요. SP 혼성. 180도거든요. 근데 얘도 몇 원자예요? 3원자거든. 근데 결합각이 달라요. 이런 걸 쌍극자 모멘트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베릴륨은 금속이기 때문에 1.5거든요. 음성도가. 근데 얘는 2.1이에요. 그럼 누구 쪽으로 쌍극자 모멘트가 형성되겠어요? 수소 쪽으로. 이렇게. 수소 쪽으로. 문제는 이 공유전자쌍이 반발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 몇 도다? 180이어서 이 모멘트하고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대칭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오히려 산소가 3.5고요. 얘가 2.1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긴다는 거죠. 모멘트가. 문제는 얘는 180도가 될 수 없는 거죠. 얘 무슨 원성이죠? 4개. sp3 원성이에요. 무조건. 그런데 왜 입체가 될 수 없냐고요? 이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 때문에 결합각이 104.5 구분형입니다. 굽었다는 건 저 쌍극자 모멘트가 절대 합이 0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들은 이런 식으로 합이 생겨요. 그러면 자 봐요. 얘 부분전화 있어요. 분명히. 얘도 부분전화 있습니다. 맞아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대칭 구조라. 쟤는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근데 얘는 비대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심이 음전할 때고 수소 쪽이 양전할 때는 쌍극자가 분자 전체에서 드러나요. 그래서 얘를 우리는 극성 분자라고 부르는 거죠. 이때 쌍극자 모멘트를 무지하게 이용합니다. 근데 얘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중심 원자가 몇 개다? 1개다. 그러면 무조건 뭐다? 극성 공유 결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극성 공유 결합으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중심 원자 하나죠. 누구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요거 주의해라. 수소, 그 다음에 17족에 해당되는 누구? 플로린, 염소, 또 브로민. 이것들은 다 단일 결합만 하기 때문에 중심 원자가 하나일 때 이들의 숫자가 극성 공유 결합의 숫자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극성 공유 결합이 딱 보면 몇 개 있다? 4개로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얘는 극성 공유 결합 몇 개 있다? 3개다. 얘는 극성 공유 결합 몇 개 있다? 2개다. 이렇게 OCl, F 이런 애들만 갖고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3원자 이상의 쌍극자 모멘트라는 건 2원자는 누가 봐도 하나거든. 애들이 금방 알아요. 이거 곡성균은 하나 있잖아요. 서로. 그럼 이거 비대칭이잖아요. 그죠? 근데 3개 이상이 된다면 이런 극성 공유 결합이 존재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전체 분자 구조가 대칭이지 않는지는 전자쌍 반발원이라든가 아니면 혼성 오비탈 이론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그래야 비로소 얘가 극성 분자구나 무슨 분 이걸 배우기 위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보게 됩니다. 자, 적어도 3원자 분자 얘들 있죠? 얘들은 극성 공유력이 2개 이상은 된다. 근데 이렇게 대문자가 2개인 애들 말고 이런 애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얘도 3원자 분자죠? 중심 원자가 누굽니까? C. C는 선이 4개가 나와요. 그 4개가 모두 극성이다. 맞죠? 왜? 중심 원자가 하나니까. 그래서 질소 쪽으로 몇 개? 3개죠. 플로린 쪽으로. 플로린 무조건 하나예요. 그래서 얘는 무슨 혼성이었죠? SP 혼성이었어요. SP. 얘랑 똑같아요. SP. 전자쌍의 방향을 잘 보세요. 전자쌍의 방향. 그래서 우리가 다중결합은 단일로 보라고 그러잖아요. 요 2개가 파이결합이라고. 요 다중결합이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 구조? 평면구조 따르는 거죠. 요런 것들이 문제를 풀 때 많이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극성 공유가 언제 나타나느냐가 중요하죠. 또 무극성 공유는
호돈소일 때 당연히 무극성 공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호돈소일 때. 알겠죠? 이런 호돈소일 때.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중에 무극성 공유가 하나인 애가 누구예요? 제가 얘기했죠. 수소의 개수는 뭐라고 그랬죠? 극성 공유결합 숫자. 그러면 H2, 극성이 두 개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단일 결합하는 애가 둘이 결합하면 단일 결합하면 끝나잖아. 그래서 얘도 다 무극성이 하나예요. 얘만 몇? 3개, 얘도 2개. 그래서 질소는 원자가라고 해가지고 원자가 결합 이론에서 질소는 3개의 원자가를 가져요. 그럼 여기 비공유가 있겠죠. 그럼 전자 쌍의 방향이 하나 둘밖에 없는 애잖아. sp. 산소는 이렇죠. 전자구름 방향이 몇 방향이에요? 3방향, sp2. 그러니까 평면이라는 거죠, 얘들은. 선생님, sp2가 뭔 줄 알아요? 이런 게 sp2예요, 이런 게 sp2거든요? 평면이잖아요. 근데 얘는 120이거든. 얘는 몇 도예요? 180이에요. 왜? 비공유니까. 비공유는 결합각에 참여를 안 하거든요. 결합각에 있는 결합 분자 구조. 결합각은 엄청난 영향을 주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로 SP, SP2, SP3를 자꾸 해보세요. 내시면 절대 안 나와요. 근데 알면 공부하는 데보다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이런 거죠. 쌍자 모멘트까지 배웠는데, 자, 무슨 표현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공유결합은 전기 음성도의 차가 0으로 표현된 무극성 공유결합과 음성도체가 어쨌거나 있는 극성 공유결합을 나눌 수가 있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같은 원소끼리는 무극성이고요. 서로 다른 원소끼리는 극성 공유입니다. 이때 너무나 음성도가 커져버려요. 금속과 비금속처럼. 그러면 이온결합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극성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생기는 그 전자구름의 편제현상의 크기를 비교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음성도가 크면 편제가 더 크겠지만 그 표현값이 누구냐? 바로 쌍극자 모멘트예요. 쌍극자 모멘트의 값을 구해보면 누가 더 편제가 잘 됐는지를 보여주고, 이 값은 나중에 분자 구조에 가서 왜 얘가 대칭인지 비대칭인지도 벡터의 합으로서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중요한 건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들은 무조건 몇 가지의 원소들이 갖는 원자가가 극성 공유결합의 숫자가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원자가 공부한 거 기억나죠? C가 몇이에요? 질소가, 산소가. 그래서 나중에 수소나 플로린, 염소, 브로민 이런 애들은 다 1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보세요. CO2는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 sp 혼성. sp 혼성이면 직선형이거든요. 대신 쌍극자 모멘트가 이렇게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화합물이 있을 때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최소의 결합각으로 유지가 되고, 또 하나 둘의 원소들이 동일한 원소라면 얘들은 대칭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무극성 분자의 출발이다. 무극성 분자가 될 조건의 첫 번째 조건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격가지 원소들이 종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 C네? 비공유성 없는데 근데 대문자가 두 종류네? 이게 대칭. 알겠죠? 여기에 만약에 대문자가 3개 이상 들어온다 무조건 뭐 극성입니다. 비대칭이 100% 될 거니까. 다음. 자, 이산화탄소 봐봐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잖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으니까 대칭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자 모형을 설명할 수 있는 건 뒤에서 나오는 혼성호 비사이다. 지금은 이렇게 놓고 보니
CO2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양쪽 끝이 음전을 띠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H2 했는데 왜 얘가 음전을 띠느냐? 쌍극자 모멘트 이렇게 되니까. 거기 써있는 대로. 그럼 얘는 대칭인데 얘는 왜 비대칭이에요? 여기 누가 있어요? 비공유가 있단 말이야. 얘들이 구름이 누르기 때문에 대칭이 절대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비대칭 구조.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극성 원자의 조건은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선이 있으면 돼. 있으면 백포 비대칭 극성 원자입니다. 얘도 맞아요. 합이 0이 아니에요. 모멘트 합이. 그럼 여기 극성 공유를 몇 개 있어야 돼요? 2개 있어요. 얘는 몇 개 있어요? 얘 몇 개 있다고 그래요? 5 하나당 2잖아. 원자가. 그럼 선이 2개씩 나오는 애들이잖아. 그리고 중요한 건 중심 탄소 있죠? 걔 원자가가 결합수예요, 그냥. 탄소는 4잖아요. 그런데 탄소가 하나밖에 없다면 극성 공유는 4개죠. 질소요? 지가 어떤 결합을 하든 간에 얘는 자기 자신과 결합을 하지 않는다면 다 극성이에요. 봐봐요. 여기 극성 몇 개 있어요? 3개. 여기 극성 몇 개 있어요? 3개예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탄소부터 극성 몇 개 있어요? 3개. 그렇죠. 중심 원자 하나짜리는 자기 원자가 숫자만큼의 극성분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산소도 마찬가지예요. 산소. 얘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붙든 얘는 극성이 2개입니다. 그럼 이런 경우 여기 물론 산소가 붙은 무극성이 있지만 여기 얘가 붙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건 극성 2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조금만 네가 계속 공부하다 보면 여기 되게 쉬워요. 원리만 계속 파악하다 보면. 자, 루이스 전자 점식 원자과 결합 이론의 효시적 출발입니다. 루이스는 여기 점 보이죠? 이 점 중에 홀전자 보이죠? 그걸 원자과라고 얘기한다. 얼마예요, 홀전자? 4. 요건? 5. 홀전자가 문제. 얘는? 2. 얘는? 1.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온 거예요, 그 숫자를. 그걸 표현해 준 거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왜 내가 혼성오비탈 얘기를 했느냐? 원자가로 보면 4인데 이 탄소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가 2개밖에 안 돼요. 바닥 상태에서. 근데 얘가 들뜨면 4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분자 구조를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대칭 구조를. 바로 그때 폴링이라는 거학계가 들고 나온 게 그 혼성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얘는 하나, 둘, 셋, 4개가 결합을 하잖아. 그치? 단일 결합으로 4개가 결합을 하잖아. 그럼 sp3 혼성이라고 하는 거야. 얘도 하나, 단일 결합 3개에다가 비공유 하나 있죠? 그래도 sp3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이 내 방향이니까 얘도 sp3 혼성, 얘도 sp3 혼성인데 왜 입체가 되고 평면이 되는지 그 전자쌍 반발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공유만 있으니까 109.5도 그 정사면체. 얘는 공유가 3쌍 있기 때문에 삼각뿔 이 둘만 입체예요. 그럼 얘들 둘은요. 비공유가 2쌍 있고 공유가 2쌍 있으면 공유 사이가 결합각이잖아요. 부분형이 나오고 얘는 그냥 직선형이죠. 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선 하나의 결합을 우리가 시그마 결합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 하나하나가. 근데 거기에 다중결합이 들어오게 되면 다중결합은 단일과 똑같은 결합 구조를 봐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보잖아요. 이거 sp2 혼성이죠. 평면. 근데 이것도 뭐예요? sp2 혼성이라고. 왜? 요거 하나인 파이를 우리는 결합 구조에 참여시키지 않는다. 이 파이가 뭐예요? p-오비탈과 p-오비탈이 결합한 거라고. 그죠? 이런 것들을 지난 시간에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보여준 건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값, 그러니까 다른 화합을 어떤 원자들과 결합을 할 때 어떤 결합의 숫자라든가 이런 거 설명하면 편한데 여기 이렇게 원소기로 써줬으니까 얘들이 몇 주기 몇 주기인지 보이지. 이거 안 쳐주고 이미 원소기로 써주면 얘가 몇 주기인지 몰라요. 족은 알아도. 보호 전자껍질은 뭔가 약간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보호 전자껍질은 다 알려줘요. 주기도 알려주죠. 원자가도 알려주죠. 원자 번호까지도 알 수 있죠. 근데 얘는 원자가만 보여주는, 중만 보여주는 특징이 있다. 알겠죠? 대신 우리가 여기서부터 배웠죠. 이렇게 분자 구조를 설명하면서
얘는 금속인데 왜 썼을까요, 우리가? 얘가 이온 결합성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공유 결합성도 일부가 있다. 그래서 설명을 할 때는 필요한데, 베릴륨하고 산소를 비교하려고 하는 거야. 얘 원자가 얼마예요? 2죠? 얘 얼마예요? 2죠. 근데 얘는 sp 혼성인데 얘는 sp3 혼성이란 말이야. 무슨 말일까? 비공유가 두 쌍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얘는 공유만 있으니까 180도지만 얘는 비공유가 누르기 때문에 104.5다. 이런 거 설명하려고. 또 얘도 봐봐요. 원자가 3이죠? 얘도 3이죠? 근데 얘는 평면 120도인데 얘는 107도예요. 삼각불량 입체란 말이야. 왜? 비공유가 있어서. 그래서 얘는 sp2 혼성인데 얘는 sp3 혼성의 비공유를 갖고 있다. 이런 표현으로 폴링이 분자 구조를 설명하니까 말이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루이스 구조. 사실 루이스 구조식이라는 게요, 어떻게 그리냐가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기억나요? 이거 다 외웠잖아요. 그치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혼성이라고? sp3, 얘는 sp2, sp. 그럼 질소는 sp3, 이건 sp2, 그렇죠? 이건 sp. 산소 sp3, sp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말할 수 있으면 일반화 수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런 언어를 쓰거든요. 모르고 있으면 sp, 그지? 물론 sp3. 그러면 분자 구조를 설명할 때 이 구조식을 넣어서 설명하는 게 루이스 구조식. 그래서 우리한테 루이스 구조식이 왜 중요하느냐? 보통 우리가 이런 애들을 쓰잖아요. 자, 탄소는 비공유가 없습니다. 보이죠? 플루린 몇 쌍 있어요? 세 쌍 있잖아요. 이게 몇 개예요? 4개죠? 그러면 비공유가 총 몇 쌍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걸 계산을 잘해야 돼요. 공유 전자쌍분의 비공유 전자쌍, 이런 게 여기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그럼 선의 숫자가 뭐예요? 공유잖아. 비공유. 잘 나오네. 그럼 얘는 어떨까요? 제가 구조식을 안 그래요. 중심 원자 하나잖아. 그럼 질소는 선이 몇 개 나와요? 어쨌든 3개, 3분의 1. 그 다음 플루린 전자쌍 비공유 3쌍이 있다고 그랬죠? 몇 쌍 있었죠? 3쌍짜리가 3개니까. 근데 질소도 한 쌍 있잖아요. 조심하세요. 그럼 총 이렇게. 이거 연습이 돼야 돼요. 나중에 실수하기 쉬우니까. 그럼 얘는 몇 나올까요? 얘는 중심 원자가 얘잖아. 선 몇 개 나와요? 2개. 그러니까 2분의 이거 얼마일까요? 계산해 보세요. 네. 영상 보면 쓰러졌다. 숨 막혔어. 8. 그래요. 산소가 두 쌍 있잖아요. 그런 걸 금방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 하나. 이게 확장이 되면 이해로 온다. 얘로. 알겠어요? 네. 얘 공유 몇 쌍 있다고 그랬어? 얘가 외우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러면 옆에 있는 질소가 중심원자 2개짜리 얘들은 이렇게 존재할 수 있거든. 그다음 산소가 중심원자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외우라고요. 그럼 이게 4, 이게 3이거든요. 얘랑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얘만 구하는 거야. 지금 구한 게 다 공유거든. 자, 7분의 36, 6분의
3, 4, 5분의 3이 5분의 3, 4, 12에다가 2를 더해. 지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예, 14예요. 4분의 3이 6에다가 2를 더해야 돼요. 또 지수가 2개면 2쌍이니까 이렇게. 얘는 3분의 3이 6, 2는 4. 그래서 이게 몇 원자 분자예요? 몇 원자? 4원자 분자죠. 이게 몇 원자 분자예요? 3원자.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4원자라는 것도 공통점이고 공유분의 비공유도 똑같아요. 그럼 또 하나 있습니다. 잘 들어요. 이거는 학교 내신에 나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거야. 입체죠. 삼각불형. 이것도 입체. 원래 여러분 OF는 평면이었잖아요. O2F2는 입체예요. 왜 그런가 보여줄게요. 얘들이 입체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자 보세요. 완벽하게는 못 보여줍니다. 없어서. 얘들이 원래 비공유가 붙었잖아요. 부족해. 스미마생. 어디 갔나 벌써 다 사라졌어요. 싫어. 얘가 누구예요? 이게 OF2예요. 부분이. 근데 이 자리에 산소가 또 있는 거죠. 잘 알았냐, 산소가. 그리고 보세요. 산소는 이런 다음에 여기 산소도 있지만 여기도 이렇게 비공유가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에도 비공유가 붙겠죠. 그리고 여기가 수소가 붙으면 얘들이 O2에 붙어요. 보세요. 옆에서. 여기가 비공유 붙어 있으면 꺾여 있죠? 입체. 그래서 O2F2 과산화수소 같은 H2O2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입체형입니다. 이것도 입체, 이것도 입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라고. 알겠어요? 이건 말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올 때 이 76543 이거 모르면 76543 얘 모르면 시간 엄청 걸립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구조식 그리기예요. 구조식 그리기. 이 구조식은 요 포맷으로 여러분들이 그리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 질문 하나에서 대답하면 얘 결합선 몇 개 있다고요? 6개. 무극성 공유결합 몇 개 있을까요? 이 안에. 그렇죠. 얘 숫자 빼면 되죠. 이게 극성의 숫자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조식 그리기는 이걸 통해서 그리면 됩니다. 지금 글쎄요. 글이 쓰시나? 이따 한번 질문해보면 되겠지? 자, 전기음성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해서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는 플로린이 되겠죠? 네. 1번은 틀렸고,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 사실은 이거는 비금속의 반응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2번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기 쉬운 정도는 비금속의 반응성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건 전자쌍을 당기는 상대적 힘이 세기죠. 2번으로 착각하지 마시고요. 같은 주기에서는요, 17교 원소가 가장 큰 값입니다. 18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않으니까요. 같은 쪽에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음성도는 줄어듭니다. 알겠죠? 물론 같은 쪽에서 번호가 커지면 유액전하는 세져요. 그러나 전기 음성도는 줄어든다. 그 다음 5번째,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음성도는 대체로 증가한다는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주기율표 1에서 3주기 원소의 전기 음성도를 쭉 나타냈어요.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음성도는 비금속이 대체적으로 금속 원소보다는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혹시 비금속 중에 저 금속 원소보다도 작은 게 있느냐? 아닙니다. 실제로 음성도를 보시면 플로린이 제일 세고
산소, 그 다음에 염소, 쭉 가다가 수소, 그 다음에가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금속 원소도 비금속보다는 음성도가 작다는 거 명심하십시오. 맞습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크면 전기 음성도는 같이 큽니다. 보니까 비교적 그렇죠. 같은 주에서 번호가 크면 음성도가 작아지는 것은 잘 들어요. 유효핵전화가 감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유효핵전화 증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자 반지름에서도 배웠듯이 가려막기 효과가 커지기 때문에 외곽에 있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세니까 줄어드는 거죠. 기억니은이 정답이고, 디귿은 유효핵전화는 증가하지만 그들의 음성색이 주는 이유는 가려막기 효과다. 알겠죠? 답은 기억니은입니다. 자,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상대적인 수치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음성도가 가장 큰 원소 플루린이고요. 같은 주기는 번호가 커지면 음성도 커지는 경향이 있고요. 같은 족은요, 작아지는 경향이 있고요. 산소의 전기 음성도는 질소보다는 큰 거 맞고요. 황보다도 큽니다. 같은 주기거든요. 그래서 산소가 황보다. 그래서 산소는 3.5, 질소는 3.0, 황은 2.5입니다. 알겠어요? 자, 전기 음성도에 대한 설명이죠. 1번 단위가 없어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단위가 없고요. 유효핵전화가 크다고 커지고 작아지는 거 아닙니다.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클수록 커지는 건 맞지만 족은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은 극히 일부만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틀렸고, 세 번째,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대체로 작아진다. 이게 정답이에요. 유효핵전화는 커지지만 얘들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음성도가 줄어든다. 4번 왜 틀렸을까요? 커진다고 설명해야 되겠죠. 같은 중에는. 다섯 번째, 음성도가 작을수록 공유전자성을 더 세게 당기지 못하죠. 그렇죠? 다음, 전기 음성도의 표현입니다.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죠.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능력의 속도고요. 탄손으로 기준으로 해서 정한 상대의 무슨 원자라는 거 아니고 2번은 틀렸습니다. 플루린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4번 다 중요한 말이 꼭 알아두고요. 자, A와 D의 전기 음성도를 옳게 비교한 것은 했으면 A보다는 D가 크다. 3주기 16주기니까 황은 2.5, A는 0.9 나트륨이기 때문에. 알았죠? 이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음성도는 누가 제일 커요? C가 제일 크고 4.0, B 3.5, D 2.5, A 0.9가 답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전기 음성도가 가장 큰 거 3주기 원소죠? 얘 탈락. 아르곤 18주기니까. 그죠? 염소가 제일 큽니다. 번호가 제일 크기 때문에. 이해 갔죠? 다음, 자, X에서 Z 사이의 결합으로 생성된 화합물에서 구분전화인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거든요. 왜 음전화를 띄냐는 거죠. 전자그룹이 편제돼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래서 음성도는 이렇다고 보셔야 돼요. X가 Y보다 크다. 여기서는 X가 Z보다도 크다. 아직까지는 Y하고 Z를 비교를 안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되잖아요. Y가 Z보다 작다. 그래서 순서는 X, Z, Y가 됩니다.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죠? 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루어진,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잘 들으세요. 반대로 얘기해볼게요. 무극성 공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답이 아니잖아. 맞죠? 무극성 공유. 실제로 극성 공유 결합만으로 이런 말이면요. 문제는 되게 간단해지는데 중심 원자 하나짜리예요. 중심 원자 한 개인 화합물이에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중심 원자 두 개짜리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무조건 무극성이 있습니다. 우리 6개 봤죠? C2H6, C2H4, C2H2, N2H2, H2 이런 애들이요. 그러면 니은들이 답이죠. 무조건. 중심 원자 하나짜리.
그죠? 그러면 기억은 왜 안 돼요? 무극성 공유결합이 두 개 있잖아. 쟤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무극성 공유가 존재할 수 있는 조건은요, 호돈소이거나 중심원자 두 개짜리. 알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말하면 중심원자 하나짜리 화합물은 무조건 극성으로만 되어 있다. 아시겠어요? 자, 두 가지 분자 X2하고 XY인데 X2는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이겠죠? 근데 XY를 보니까 음성도가 누가 세다? Y가 센 것처럼 나와요. Y가 세다. 이런 식으로. 자, 기억. 전기 음성도는 X가 Y보다 작다죠.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XY는 어쨌든 있다예요. 있다. X2는 없다. 다시 말해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알겠어? 이 같은 말입니다. 표현이. 쌍극자 모멘트 0이라는 말은요, 이것도 0이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합이 0이겠죠. 모멘트가 0이니까. 그리고 대칭구조죠. 맞죠? 거기에다가 전기음성차가 어때요? 0이죠. 전기음성차가 0입니다. 그러니까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그럼 얘는 0이에요. 그냥. 없습니다. 얘 있죠. XY가 얘보다 크다. 자, 같은 쌍극자 모멘트끼리 비교하는 문제는 나온 적이 없습니다만 HCl하고 HF하고 누가 크겠어요? 쌍극자 모멘트. 얘가 더 크겠죠? 왜? 전기 음성차가 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 X2는 무극성 공유결합, XY는 극성 공유결합. 정답입니다. 그 정답은 니은 듯이 답이에요. 자, 수소 원자가 포함된 이거 정말로 이런 거 조심하세요. 잘 읽으세요. 이거 흘려 지냈다가 문제 작살나는 경우 많아요. 수소 원자가 포함된 세 가지 이원자 원자미야. 요거는 누굽니까? 당연히 수소죠. 0이니까. 그럼 0.9나 우리 수소가 음성도가 2.1이라는 걸 아는 친구라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려요. 하지만 0.9라는 얘기는요, 적어도 수소보다 0.9만큼 큰 거니까 얘는 3.0짜리이고요. 1.9라는 건 얘는 4.0짜리라는 얘기인데, 그런 거 몰라도 Z가 음성도가 크다는 건 알아야죠. 그래서 기억, 얘들은 무극성이 맞아요. 같은 원소끼리니까. HY에서 Y는 부분적 음전화되는 거 맞고요. 음성도가 세니까. G는 Y보단 전기 음성도가 크다. 맞는 표현인데 그때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이 Y가 금속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금속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있잖아요. 조건. 이런 조건. 안 읽으면 확신이 안 쓰는 거죠. 확신이 안 쓰면 그 다음 문제 텐션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우리가 국어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화학을 잘 보기 위해서. 알겠죠? 국어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죠. 수소보다 음성도가 작은 애가 누구예요? 수소보다 음성도 작은 애 저기서 A, B, C, D. A. 그렇죠. 얘가 금속입니다. 알겠습니까? B가 누구라고 생각돼요? 외웠다면 이주기. 탄소입니다. 왜요? 얘가 플로린 9번이죠? 산소, 질소 0.5씩 준다고 그랬어요. 이해 갔어요? 처럼 오는 거죠. 얘가 3죽이면 황이에요. 황. 탄소하고 황이 똑같거든. A에서 이 중에 원자가 전자수 A가 가장 부끄럽네. 여기서 여러분 A는 리튬이거든. 3번 원자가 전자수 1이에요. 얘도 1입니다. 플로린도. 여기서 제일 큰 애는 얘예요. 4. 4, 3, 2, 1. 그러니까 A가 가장 작다는 어떻게 보면 틀린 거죠. 2도 작잖아.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C2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다. 왜? 같은 원소니까. 볼 것 없어요. 다만 저게 좀 어렵게 나온다면 C2는 무극성 공유결합이 3개다. 이런 말은 나오죠. N2니까. D2 누굽니까? D2 OF2예요. OF2. 이거 정말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
우리가 H2O하고 OF2하고 비교할 가능성이 있어요. 얘가 걸리는 문제 중에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이때 빼고, 자, 얘는 무조건 부분자나 음을 떼요. 이때만 양 떼요. 이때부터. 얘가 음성과 크기 때문에. 네. 알았어? 그러니까 OF 뛸 때 요거 뛴다 이거 시면 정말 많이 나와요. 알았지? 그리고 내가 이런 말 한 거 기억나냐? 이주기. 옥택규칙 만족. 두 종류 원소. 그 다음에 3원자 분자. 이거 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틀이든 이게 들어오게 되면, 봐라. B가 누구라고 그랬어? 이런 원소가, 봐라. 이주기 옥택규칙 만족하는 원소가 얘밖에 없어요. 이 네 개밖에. 근데 이런 3원자 분자 이르는 것 중에 B는 누구겠니? O, 그렇지. 그래서 얘가 누구고? C. 얘는 이때 등장 많이 한다고. 꼭 기억하라고. 같이 들어있는 거 뭐야? 알았냐? 이러면 문제를 풀 때 유리하다. 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단일이야. 공유전자가 한 쌍이라는 얘기인데 얘는 뭐라고 볼까? 무극성 공유라고 그러죠. 얘는 극성인데 A가 B보다는 음성과 크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자, 가에는 무극성 공유를 있고요. 음성도는 A가 B보다 크고요. F2는 가와 같은 결합이죠. 지그시 틀렸어요. F2는 가와 같은 결합입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입니다. 이거 놓치지 마세요. 1, 2주기. 야, 우리가 보는 요런 결합에서 1 그러면 수소를 포함한다는 얘기를 지금 문제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 2주기 원소 X에서 Z인데 이런 입자 모형과 부분 전압니다. 그때 중요한 거예요. 얘는 극성 공유라고 합니다. 우리가 극성 공유다. 하지만 부분 전화가 있는 얘는 완전한 정수 전화가 있죠. 이거 이온이라서. 요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Y가 금속이라는 얘기예요. 금속. 양용이. 금속 양용이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음성도를 비교하면 G가 제일 큰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보이는 X고요. 그 다음에가 Y가 되겠죠. 이렇게. Y는 금속이 확실합니다. 자, 그렇다면 X는 금속원소다. 얘가 금속이었으면 이렇게 표현돼요. 왜? G는 무조건 비금속인 거니까. 알았어? 그래서 X는 비금속이야. 틀렸어. 비금속 사이에서는 저렇게 전자분 편제인 공유결합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음성도는 Y가 X보다 작아야 됩니다. 왜? 어쨌든 금속은 비금속보다 작거든요. 구성원소 전기음성도는 YG, XG 당연히 크죠. 음성도가 크니까 이런 결합이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무슨 원자 모형이죠? 이게 무슨 원자 모형이에요? 고전자 껍질이죠? 그러면 얘가 음성도를 비교하면 2주기 14조 2.5입니다. 2주기 16조 3.0이에요. 2주기 둘, 넷, 이거는 3주기네요. 3주기 14주기 누구죠? 규소거든요. 규소. 맞죠? 규소면 얼마겠어요? 얘는? 인이 2.1이에요. 그 0.3 내려가요. 이 정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A와 C는 같은 족 원소가 맞고요. 전기음성도 크기는 누가 제일 커요? Y가 제일 커야 되겠죠. 그죠? Y가 제일 크죠.
A와 B의 공유 결합에서 공유 전자쌍은 누구 쪽으로? B 원자 쪽으로 치우치겠죠. 음성도가 세니까. 그죠? 여러분. 자, 무극성 공유 결합을 포함하는 물질 두 가지 조건이 있었지. 뭐뭐뭐 있었어? 원소.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중심 원자 몇 개짜리? 몇 개 있었어, 이거? 6개 있었지. 기억나네? 외우라고. 그러니까, 자, 중심 원자 하나짜리는 지우는 거야. 이 원자 지워야 돼. 요거 등록. 얘 지우고. 얘 지우고. 지금 하나. 그럼 한번 해볼까? 중심 원자가 누구야? 리을 미음. C지? 그럼 무조건 얘는 4야. 극성. 얘는 2겠지? 산소니까. 얘는 1이겠고. 자, 얘 공유결합 총 몇 개 있어? 맨 끝에 있는 애야. 맨 끝에 있는 애야. 얘라고, 3이라고. 이렇게 외우라고. 여기 하나만 더 올리면 되잖아, 이렇게. 그지? 그 중에 극성 몇 개야? 그래서 얘는 극성이 하나 있다. 외우라고. 안 외우면 그냥 똥 돼. 알았어? 강수똥. 자, 플로린 수소화합물의 결합 모형이야. 이거 뭐 결국 얘가 H가 돼. 이런 결합 모형이다. 이때 음성도 이런 차이가 있다. 기억. HF의 공유 결합은 극성이 맞고요. 공유 전자쌍은 플로린 쪽으로 치우칠 거고요. 부분적인 양변을 낄 거고요. 이해갔습니까, 이거? 자, A, B2, BC2 둘 다 삼원자 분자인데 얘는 대칭이죠. 네. SP 혼성. 얘는요. 이거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쟤는 우리가 아는 애가 이런 정도? B, 뭐, A, F2 이런 거. BF2. 잠깐만. 얘는 얘네요. 여러분, 얘 가만히 봐봐요. 3원자인데 얘가 공통으로 들어있죠. 네. 누구겠어요? 오. CO2하고 오. 얘군요. 그죠? 네. 자, A와 B의 결합은 중심원자 하나인 애들은 무조건 극성공유라 돼요.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알겠어요? 네. B와 C도 역시 극성이 맞죠. 음성도는 누가 세냐 그런다면 A, B 중에는 B가 세잖아요. 이게 B잖아요, B. 네. 그죠? 그러니까 음성도는 이쪽이 센 거고, 됐죠? 그러면 C는요? C는 어때요? C가 요거잖아요, C. 여기가 B고요. 근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제일 센 애가 C죠. 이런 순서가 되겠죠, 이런 순서가. 그러니까 A가 C보다 세다 그랬으니까 틀렸죠. 니은이 정답이에요. 이게 상대 비교하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아시겠죠? 정확하고 빨라야 됩니다. 자, 1, 2주기 원소입니다. 얘 누굴까요? A 2.1 수소. 3.0은 누굴까요? 2주기의 3.0 질소. C는 이렇게. 자, A, B에서 분자 A, B에서 B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띈다.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건 당연히 그쵸? 음성도 세니까 결합의 극성은 A, C가 분자 A, B보다 이거 이런 분자가 있나요? 있죠? 이런 게 있냐고. 없어요. 그죠? 이 문제 자체가 잘못된 거죠. 예를 들어서 PA3 이런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분자는 없죠. 만약 문제를 맞게 하려면 얘를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럼 이것도 뭐 1에서 3주기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1대1 이원자 분자예요. 그러니까
극성은 AC가 당연히 AB보다 큰 거 맞아요.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바꾸세요. 1에서 3주기 이렇게 바꾸세요. 알았죠? 그럼 B가 N이 아니라 CL이 됩니다. 그러면 ACCL이 되죠. 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 그 위에는 네. 어쨌든 음성도가 크니까 음전을 떼야죠. 네. 그러니까 문제를 좀 똑바로 바꾸려면 1에서 3주기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자, 원자 A에서 C로 이루어져 있는데 아까 본 문제랑 뭐 비슷할 겁니다. 이거는 별로 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20번. 알겠죠? 네. 자, 21번. 이건 완자 문제예요. 거의 보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가지 원소 전기음 성도를 뭐에 따라 나타내면 주기에 따라. 그럼 이게 무슨 소리냐면 4.0부터 찾아가라는 얘기 플로린입니다. 네. 이거 염소고요. 이거 브로민이에요. 그럼 몇 쪽이라는 얘기는 17쪽 원소일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이니까 리튬이죠. 2주기 1.0. 그럼 이 밑에가 나트륨이고 이 밑에가 칼륨이거든요. 이거 1족 원소입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기억 A는 플로린이 맞고 번호는 B가 D보다 당연히 크겠죠. 같은 주기에서는 음성도 큰 애가 번호가 크다고 했잖아요. 네. 같은 쪽에서 번호가 크면 음성도는 작아지죠. 네.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림은 극성 공유 결합으로 생성된 세 가지 분자입니다. 중요한 건 HF, HCl 이렇게 써 있는데 여기 CLF에서 F가 부분자로 음을 띄었죠. 음성도 제일 크다는 얘기예요. 플로린. 그래서 플로린, 염소, 수소. 이건 뭐 팩트만 보더라도 4.0, 3.0, 2.1이니까 이건 보나마나 맞고요.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크려면 요 사이가 되겠죠. 얘가 2.1이에요. 얘가 4.0이고 얼마 차이에요? 1.9 차이죠. 얘가 2.1이에요. 얘가 3.0이에요. 0.9 차이죠. 얘가 3.0이에요. 4.0. 여기는 1 차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결합의 극성이 가장 큰 건 가가 맞아요. 음성도차가 제일 쓰니까. 자, 가다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이 아니다 그러거든요. 0이 아니다. 이게 극성의 표현이에요. 0이 아니다. 다음, 결합의 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부터. 여기 중요한 힌트가 있네요. B가 A보다 음성도가 크답니다. 같은 종류의 두 원자는 무극성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전기 음성도와 다른 원소 사이의 공유 결합은 무조건 극성입니다. 결합하는 두 원자의 전기 음수 차이가 매우 크면 이온 결합 형성될 수 있습니다. 다음 분자 A, B에서요. A는 부분적인 양전하를 떼야 됩니다. 왜? 음성도가 작으니까. 조건에 줬거든요. 4번이 옳지 않다. 자, 단일 결합으로 이루어진, 그러면 우리는 가를 무슨 공유 결합? 무극성. 나는 극성. 그래서 기억. 가에서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는 0. 맞습니다. 나는 극성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맞았고요. 음성도는 A가 큽니다. B가 플러스 부분전을 갖고 있거든요. 중요한 건 전자구름이 편제되어 있죠. B는 금속은 아니에요. 비금속에 해당되죠. 알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편제가 돼서 이온 결합이면 동글동글하게 돼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A가 B보다 크다.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됩니다. 네. 자, A가 누굽니까? 2.0 궁소입니다. 궁소. 3.5 산소. 2주기라면 탄소래. C는 0.9죠. 나트륨입니다. 그 다음에 2.5 이게 참 애매한데 탄소 또는 황이죠. 네. 근데 얘가 만약에 뭐 그냥 이렇게 봅시다. 그냥 극성이 가장 작은 결합이라고 하면은 바꿔야 되겠죠. 네. 극성이 가장 작은 결합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가에 보면 A하고 B 얼마입니까? 1.5 차이잖아요. 네. 여기서 극성이 제일 가까우려면 누구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A하고 C
얘들 금속끼리죠. 금속끼리. 그러니까 B가 좀 중금속이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까? AC가 만나는 건 어렵습니다. AD. AD요. 동소하고 탄소나 황이 만난다. 글쎄요. PD. 그냥으로 본다면 사실 그 음성도차가 제일 가까워야 되겠죠? 제일 가까운 놈은 AD밖에 없네요. 네. 그리고 제일 극성이 가장 큰 결합은 뭔 놈? BC가 있겠네요. BC. 네. 그쵸? 그럼 답은 3번으로 잡아야 되겠네. 근데 실제로 AD가 만날 일이 거의 없어요. 동소는 다른 기금속도 3가짜리가 저렇게 만나는 경우가 2.0이 뭐 꼭 공수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우리 선생님이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 그 차가 제일 적은 거, 차가 제일 큰 거로 잡아줍시다. 답은 3번으로 잡힙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다음, 밑줄 친 원자가 부분적인 양전화되는 거. 1번은 띄지 않아요. 무극성공이기 때문에. 2번은 음전화 떼야 됩니다. 수소랑 결합한 비금속은 다 음전화예요. 요거 양전화죠. 플로린 음성도 세니까.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됐어요? 자, 쌍극자 모멘트입니다. 방향을 갖고 크기도 갖는 애, 벡터입니다. 1번 틀렸어요. 2번, 결합의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면 결합은 무극성 공유입니다. 음성도차가 0이에요. 2번도 틀렸고요. 화살표가 향하는 방향이 부분적인 음전화를 띱니다. 출발점이 양전하죠. 음성도가 작은 쪽에 출발하니까. 쌍극자 모멘트 값이 크다면 극성은 커지는 거예요. 4번도 틀린 말을 했네요. 자, 모멘트 크기는 전화량과 도전화 사이의 거리의 곱, 그래서 쿨롱미터, 바이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주기 원소 음성도입니다. LH 결합보다 극성이 큰 공유 NH. 여기서 H는 2.1이네요. 그럼 0.9예요. 그죠? 이거보다 큰 거 찾으라는 얘기죠. N하고 F 맞잖아요. N하고 F 1.0 차이 나잖아요. 네. 그 다음 O하고 H 어때요? 맞죠? 이것도 3.5하고 1.1 사이니까 LIF 제일 세죠? 그죠? 근데 극성이 큰 공유 결합을 찾아야겠으니까 디귿이 답이 아닌 거예요. 이거 이온 결합이잖아요. 됐어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기억, 니은만 정답입니다. 네. 됐죠? 다음, 염소의 분자 모형입니다. 무극성 공유예요. 기억 맞고요. 니은 0 맞습니다. 디귿 쌍극자가 존재하지 않아요. 기억, 니은이 답입니다. 다음, 탄소와 수소, 탄소와 플로린의 결합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탄소가 2.5라는 건데, 그지? 음성도가 2.5고 얘가 2.1이야. 얘가 2.5고 얘가 4.0이란 말이야. 그러면 나가 결합의 극성은 훨씬 센 거거든. 뭐 기억은 무난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가의 탄소는 음전화를 떴겠지만 나의 탄소는 양전화를 떴겠죠? 근데 음성도가 다르진 않아요. 어디로 간다고 음성도가 다르진 않고요. 상대비교죠. 그러니까 부분전화가 다른 건 맞겠죠. 가의 C는 음전화 떴는데 나의 C는 양전화 떴겠죠. 반대다. 이건 정답이죠. 기억 이것이 답. 자, 우리는 A, B를 이온결합이라고 불렀죠. 그 다음에 CB2는 공유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럼 적어도 A, B 사이는 음성도가 크고 CB 사이는 작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게 뭐니까? O 전자 껍질이니까 추론이 가능하죠. A, F입니다. 얘는요, O, F2예요. 원자 번호는요, C, 산소가 A. 그죠? 얘는 산소 8번인데, C가, 맞죠? A는 11번 나트륨이란 말이야. 다음에 음성도는요, A 나트륨이 B보다 작죠? 플로린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양이온인 거죠. 원자가 전자수는 C가 산소네요, 6. B는 7. 틀렸죠?
다음에 A와 C는요 무조건 이온결합이에요. A가 들어갔기 때문에 금속이.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B 플로린이 C 산소보다 크다. 5번이 답이에요. 다음 AB2 여기서 A가 누구니? 얘겠지? 산소란 말이야. 산소라고 얘가. 네. 그럼 부분전화 양전화를 된다는 거지. 플로린이 5F2. 그래서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액전화 당연히 8번 누가? 지금 이게 AB2가 8번 산소거든. B는 9번 누가 더 써야 돼? 얘가 써야죠. 그죠? 원자번호가 클수록 핵전화가 크니까. A와 B는 극성 공유결합 두 개를 형성하고요. A는 부분적인 양전화를 띠게 됩니다. 답은 니은 하나예요. 네. 속지 마세요, 이런 문제. 네. 쌍극적 모멘트입니다. 결합의 극성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 맞고요. 두 전하와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곱한 것과 같다. 전하와 두 전하 사이의 거리를 전하 여기 이제 부분 전하겠죠. 무극성 공유결합에서 쌍극적 모멘트는 0이나 맞고요.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되겠네요. 네. 자, 쌍극적 모멘트가 0인 건 5번이죠. 무극성 공유결합이니까 0이다, 0이 아니다. 다음 35번. 여기서 A가 비금속이야, 금속이야. 그래서 A가 비금속. 그래. A는 O. 소치라이트 타. 자, 전기음성도는 힘들어요. 손 읽고 있었어요. 전기음성도는 C가 D보다 크죠. 플루린이니까. 얘가 가까워서 있는 플루린 당사자니까 이거 맞습니다. A에서 AD 결합보죠. AD. 얘 염소거든. 3.0짜리. 공유전자쌍은 D 혼자 쪽으로 치우칩니다. 맞아요. A는 맨날 전자 구름이 딸려가는 쪽이죠. AB 결합과 BC 결합에서요. AB하고 BC 결합에서 B는 모두 부분적인 음전화, BC에서는 양전화 떼야 돼요. 플로린이랑 결합. 얘 틀렸습니다. 기억 니은이 정답입니다. 자, ACL 분자의 부분적인 전화인데요. 전기음성도는 누가 더 큰 거야? 염소가 당연히 크겠고요. 전자는 H 원자에서 Cl 원자로 이동한다. 이거 조심하세요. 전자 구름이 편제되는 거지 전자가 이동하는 거 아닙니다. 니은 틀려요. 네. 이동하는 건 이온 결합에서는 말이에요. 0이 아니다. 이건 맞고요. 그래서 기억 디귿만 답입니다. 자, 원자의 주기에 따른 전기음성도 아까 봤지 이거. 이 표. 똑같은 거 이거 몇 쪽? 17조. 그지 이거 몇 쪽? 1조. 특히 얘가 누구야? 2.1짜리 수소라는 거야, 수소. 요건 1.0짜리 리튬이 0.9짜리 나트륨이. 알겠니? 네. 왜? 얘가 플로린이거든. 4.0짜리. A하고 C의 원자과 전자수의 차이 A는 7이잖아. 네. A는 7이고 17족이니까 얘는 1이고 6이. B, D 화합물의 화학식 얘가 B가 CL이거나 얘가 나트륨이거나 NaCl이야. 1대1 D 맞아. 요거 뒤집어 놔도 틀린다 이거. 금속을 먼저 써주는 거야. 결합의 극성은 A하고 C가 B하고 C보다는 당연히 음성차가 크니까 크겠죠. 네. 모두 정답입니다. 자, 세 가지 결합의 종류인데 우리 가를 무슨 성 공유? 가를 무극성 공유라고 하잖아. 네. 나는 극성, 단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합한 원자의 종류가 같은 분자 맞습니다. 무극성이니까 원자의 종류가 같겠죠. 니은 나는 무극성 공유결합의 전자분포가 아니죠. 디귿 다에 속하는 물질은 이온결합 액체 상태에서 전도성이 있죠. 이거 되게 잘 나오죠. 기억 디귿이 다릅니다. 디귿 조심하세요. 진짜 이온결합은 액체 상태 전도성이 있다. 루이스 전자전식을 잘못 나타낸 게 누굽니까? 라고 한다면 기억 1번은 무난한데 2번이 옥텟 규칙의 성이 많아져. 이게 빨갛잖아요. 그치? 2번이 잘못 나타낸 거야. 됐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수가 가장 많은 분자, 우리는 17족은 세쌍, 16족은 두쌍, 15족이 한쌍. 자, 잘 봐요. 15족은 비공유가 몇 쌍? 한 쌍 있는 애들이에요. 한 쌍. 외우셔야 됩니다. 16족은 산소, 황, 얘들은 주기와 상관없이, 그죠? 17족은 가장 많죠. 몇 쌍씩 있어요? 세 쌍. 염소도 마찬가지. 그래서 얘는 황이 하나 있으니까 두 쌍이잖아요. 얘는 CL이 세 개니까 9쌍이에요. 궁수는 없으니까 중심한데. 얘는 없습니다. C하고 H 모두 없으니까. 얘는 N에만 있잖아요. 한 쌍. 얘는 O에만 있고요. 몇 쌍? 두 쌍. 2번이 정답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바꿉시다.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수가 가장 많은 문제는 누가 다르요? 1번과 5번이 정답. 알겠어요? 중심 원자의 비공유라고 하는 문제가 바뀝니다. 이중결합을 갖고 있지 않은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자, O2 무극성 공유 2개 맞죠? CO2 극성 공유 총 4개. 왜? 중심 원자 하나짜리니까. CH2 sp2 혼성 삼각평면입니다. C2H4 1대2네요. 6개 6개입니다. HCN 이게 됩니다. 알겠지? 네. 5번에 것 같았어. 정말 자, 공유분의 비공유. 공유분의 비공유 1번 0이죠. 2번은요. 이렇게 됩니다. 비공유가 두 쌍이죠. 얘는 2분의 2, 1 나옵니다. O2는요. 2분의 4, 2 나옵니다. CO2는요. 1 나오죠. 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빨리 풀 수 있겠어? 네. 자, 이주기 원소 AD의 4가지 화물이에요. A에서 D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쌍수를 표현했습니다. 공유분의 비공유. 보여요? 이거 중요한 건데, 공유 전자쌍수가 셋이고 비공유 전자쌍수가 0이고 중요한 건 누구 얘기냐면 얘 얘기야. 중심 원자예요. 중심 원자. 그럼 들어봐라. 공유 전자쌍의 수가 뭔지 알아? 이 원자가예요. 원자가가 1짜리다. 근데 비공유가 세 쌍 있다? 2주기야? 그러면 플루린이야. 공유 전자쌍이 세 쌍인데 비공유 하나 있다? 질소예요. 근데 세 개인데 비공유가 없어? 분소죠. 삼각평면. 얘는 2인데 비공유도 있어? 산소죠. 그러니까 벨륨과 산소, 질소와 풍소를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원자가 전자수가 가장 큰 것은 원자가 전자수가 원자가가 아니라 맞아요. 17국이니까 7. 이중결합이 존재하는 물질 여기 중심 원자 2개짜리 있냐? 중심 원자가 2개짜리가 보이냐고. 다 중심 원자 하나잖아. 볼 것도 없어.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극성 목성을 따지는 것보다도 중심 원자가 하나짜리가 있잖아. 그런데 수소가 붙어 있잖아. CL이 붙어 있고, 그지? 걔들은 다 단일 결합만 있는 애들. 알았지? 근데 다중결합이 나타날 수가 없어 여기서. 4가지 화합물은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얘가 아니야. 분소. 알았어? 이게 어려운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러면